자, 여러분 교재 243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예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처에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죠. 잠깐 보실까요? 도시개발 사업의 절차는 이렇게 쭉 진행이 됐을 겁니다. 제일 먼저 계획적인 신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를 하게 됩니다. 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공부한 거죠.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결정을 하게 되죠. 시행자 결정되면은 결정된 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 실시계획을 준비합니다.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고 인가가 고시되면은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 2년 내에 공사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나누어지죠.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요. 네. 자,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여기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잠깐 볼까요? 개발계획은 언제 수립하죠?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려면 동시에 수립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개발계획을 공부했거나 그리고 개발지역입니까? 미개발지역입니까? 미개발지역이거나 혁신도시건설지역 등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도 개발구역 수립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구역 수립할 때는 일정한 동의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사업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개발구역 수립이 가능하고요.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 18개였죠. 우리 교재에. 그 중에서 4개만 외우기로 했잖아. 14번부터 17번. 기수는 세단을 탄다.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계획, 수용과 사용의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세입자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은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계획은 어디에 들어맞아야 되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맞도록 수립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 개발계획 수립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을 대상으로 개발구역 수립을 할 때는 그 도시가 하나의 도시 기능만 해서는 안 돼.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 복합적인 도시 기능이 조화가 될 수 있도록 개발 사업계획 수립을 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공부한 거죠.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자, 화면 보세요. 책만 지지 마시고. 교재는 243페이지. 교재는 미리 많이 만져보고 오라 그랬죠? 미리 집에서 많이 만지고 와요. 봐주세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 지정합니다. 눈치챘죠, 이제.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동시에 개발구역 수립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지정권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도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면 인가를 받거든. 누구에게 인가 받죠? 지정권자. 이제 눈치챘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는 누가 주도하죠? 지정권자가 주도해.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에서 누구죠? 물으면 지정권자로 대답하면 돼. 딱 아는 게 하나 있어. 환지계획 인가는 지정권자가 인가를 안 해요. 다음 주에 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환지계획 인가권자이기 때문에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다음 주에 콕 찍어드린다고. 그래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데 누구를 지정하냐면은 국가 등 공공시행자 중에서 지정할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 조합과 같은 민간 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국가 등 공공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조합과 같은 민간 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는 게 원칙인데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그럼 상상해봐요.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수백 명의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수용을 하나도 하지 않는 거잖아.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니까.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나 그들이 만든 조합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국회에서 법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지정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어. 변경 사유 4개도 통째로 시험 남주도 있거든.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에서 단독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조합이죠. 조합이 뭐죠?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조합. 그래서 우리 공법에 조합이 3개가 나오잖아. 도시개발조합이 있고 또 무슨 조합이 있죠? 정비조합, 재개발, 재건축, 정비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상 주택조합.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3개가 있죠.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래서 도시개발조합 1개, 정비조합,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 2개, 정비조합 2개, 그리고 주택조합 3개. 그렇게 해서 공법에 나오는 조합은 모두 6개. 조합을 공부하게 되죠. 좋으시겠어요? 6개. 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이들 중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교재로 확인합니다. 여러분 교재 오세요. 243페이지. 243페이지. 자, 원칙적 시행자. 제일 위에 보겠습니다. 줄 것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시행자 동그라미 빨리빨리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누가 지정하죠? 지정권자 동그라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를 누가 지정합니까?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누구 중에서? 다음의 자가 박선에 나와 있잖아요. 박선에 들어오세요. 빨리 갑니다. 줄 것이십시오. 1번 국가지자체, 2번 공공기관, 3번 정부출연기관, 그리고 4번 지방공사까지. 동그라미 1번부터 4번을 앞으로 묶으세요. 동그라미 1번부터 4번을 앞으로 묶으면 민간입니까? 공공입니까? 공공.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국가 등 공공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 지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번 내려오세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줄 것이고, 6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동그라미. 이때 조합이 무슨 조합이죠? 도시개발조합. 그래서 5번부터 보세요. 5번 이하, 5번, 6번. 5번 이하는 네, 공공입니까? 토지 소유자 등이니까 민간입니까? 민간.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누가 지정합니까? 지정권자가. 누구를 지정하죠? 국가 등 공공시행자 중에서 지정할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 조합과 같은 민간 시행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6번 보세요. 동그라미 6번 조합. 조합 뒤에 가로 안에 밑줄 거예요. 조합은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혼용 방식으로 하거나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조합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다는 거, 이는 알고 있어야 돼요.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조합을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올라갑니다. 243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줄 보세요. 읽어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다음의 자, 동그라미 1번부터 우리 살펴봤죠? 또 동그라미 1번부터 이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줄 것죠? 도시개발 사업 전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이제 상상해요.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권은 하나도 수용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수백 명이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누구를 지정합니까? 줄 것죠? 토지 소유자나 그들이 만든 조합, 도시개발 조합을 사업시행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시행자가 국가 등 공공시행자, 토지 소유자와 같은 민간 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시행을 지정함이 원칙이지만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나 그들이 만든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갑니다. 책장 넘어갑니다. 245페이지 오세요. 245페이지 오세요. 오셨습니까? 환지 방식의 시행자. 자, 발표하시고 읽어볼게요. 금방 했잖아.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누구를 지정하죠?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사업성으로 지정함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죠. 그때 지방자치단체 등이 누구죠? 그때 지방자치단체 등은 두 번째 줄에 봅니다. 가로 안에 줄 거죠.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 등을 말하는 거야. 물론 한국토지대공사 앞에 누가 들어가 있죠? 지방자치단체 등에 한국토지대공사나 지방공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는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제일 처음으로 지정하면은 그 국가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죠. 이게 국가가 정답이었다니까. 30회 때. 도시개발 사업정보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나 조합을 사업성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한 사유가 몇 개죠 밑에? 3개.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중 1개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잖아. 그때 지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국가가 답이었다고. 진짜 유치하게 나왔죠. 그럼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몇 개? 3개인데 그거 다 외워야 될까요? 사유를 안 외워도 될까요? 1번만 하면 돼. 1번 줄 거예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몇 년? 1년 동안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했더라도 신청된 내용이 위법부당하게 신청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처음부터 해볼게요. 교재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정보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나 조합을 사업성으로 지정함이 원칙이라. 단,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몇 년 동안? 1년 동안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했더라도 위법부당하게 신청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나 조합이 아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책 잘 넘깁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 와요. 빨리 오세요. 247페이지 오면은 이제 시행자 변경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시행자 변경 사유. 당연히 발표하셔야 되죠. 통째로 한 문제씩 나온 적이 2번이에요. 지정권자는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서 시행자 변경 사유가 몇 개죠? 4개. 1번하고 4번을 비교 암기해야 돼. 2번, 3번은 상식이에요. 특히 1번을 꼭 기억하면 되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실시계획인가 후 몇 년 동안? 2년 내 공사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시행자는 변경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행자가 결정되면 시행자 작성한 사업계획이 뭐죠? 실시계획이잖아. 본인이 작성한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해도 좋은지 지정권자로도 인가를 받습니다. 지정권자가 당신이 작성한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해도 좋다고 인가를 고시하면은 그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되죠? 2년 내에 공사 착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시계획 인가 고시로부터 2년이 지나도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시행자는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 그대로 둡니까? 변경할 수 있습니까? 변경할 수 있어요. 도시공개시설 사업절차에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공사 착수하지 않는 시행자는 변경 사유가 됩니다. 이 2년하고 마지막에 봐봐. 4번 해봐, 4번에.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나 조합을 사업성으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 토지 소유자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시행자 변경 사유가 돼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몇 년 동안? 1년 동안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없으면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자로 결정된 자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몇 년 동안? 2년 동안 공사 착수 없으면 또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됩니다. 그 1년하고 2년을 혼동하면 안 돼. 그러면은 1번하고 4번 중에서 몇 번을 야무지게 외워야 됩니까? 1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2년 동안 공사 착수가 없으면 시행자는 변경할 수 있다. 이거 하나 야무지게 외우시면 돼. 2번, 3번은 상식이에요. 안 외워도 되잖아. 2번.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 취소되면 당연히 시행자 변경할 수 있죠. 또 사업 시행자가 부도 파산 등으로 도시개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거야. 변경할 수 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48페이지 6번 봅니다. 248페이지 6번을 보면은 아까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설명을 다 드렸는데 참고하고 한번 읽어봐요. 아까 필기해드린 거거든. 읽어보시고 건너오십시오. 249페이지 4번, 5번을 묶어서 249페이지 양괄호 4번, 5번을 묶어서 읽어 지나갔으면 좋겠고, 특히 5번은 읽어볼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받은 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받으면은 그 제한 내용의 수용 여부를 줄 거죠. 제한 내용의 수용 여부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내에 제한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되면 몇 개월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합니까? 1개월. 이런 거는 꼭 좀 봐두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여보세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치소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할 수 있어요. 그때 제한을 받으면은 제한일로부터 몇 개월이죠? 1개월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장과 정보추진기관장은 국토교통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합니까? 제한합니까? 제한을 받으면은 국토교통은 몇 개월 내에? 1개월 내에 반영 여부를 통보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필기해드린 거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50페이지 옵니다. 250페이지 오면은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자가 조합이죠. 작년에 시험 나왔어요. 자주 나와요. 그래서 도시개발 조합은 발표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여보세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지정하는지 했고요.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 소유자, 조합을 지정함이 원칙이지만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 놓고 1년 동안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했더라도 위법부당하게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행자 변경 사유 4개 했죠.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에서 따로 나올 수 있는 게 조합이거든요. 도시개발 조합을 지금부터 공부하겠다는 얘기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에서 도시개발 조합을 이제 별도로 공부를 할 겁니다. 조합 설립 절차를 필기를 좀 하실래요? 250페이지 빈 공간에다가 아무 곳이라도 적어도 괜찮습니다. 도시개발 조합의 설립 절차입니다. 설립 적으면서 같이 해봐요. 설립 적으세요. 설립 도시개발 조합의 설립 절차입니다. 같이 해봐요. 도시개발 조합을 설립할 때는 자 제일 먼저 정관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정관. 자 그때 정관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몇 인? 7인 이상.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조합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은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몇 인 이상? 7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고 일정한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동의 요건을 갖추어서 조합 설립을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인가. 누구로부터 인가 받죠?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게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일정한 동의 요건을 갖추어서 지정권자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요건, 동의 요건은 사업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해서 사업대상 토지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고 토지 소유자 총숫자 기준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도시개발법에서는 면적 기준은 뒤에 얼마죠? 3분의 2. 토지 소유자 총숫자 기준은 얼마죠? 2분의 1. 이게 그냥 거의 공식처럼 되어 있거든요. 별로 외울 게 없어. 아니, 문제 풀다 보면, 도시개발법은 면적대는 3분의 2고 총수는 2분의 1이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쪽지해줘서 각각 외우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대부분 통일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런 거 못 외워서 떨지는 않거든. 이런 거에 너무 구애를 안 받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쪽지 뽑아서 안 외워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가를 받았어. 인가 받으면은 30일 내에 조합 설립 인가 후 며칠?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의 설립 등기합니다. 이 등기를 마침으로써 조합 성립 도시개발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조합은 도시개발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으면은 성립합니까? 등기를 마쳐야 됩니까? 등기를 마쳐야 인가받고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의 조합 설립 등기를 마쳐야 법적으로 조합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립의 절차는 인가, 성립 요건은 등기 구분하셔야 돼요.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는 절차는 뭐죠? 인가, 성립 요건은 등기. 그래서 설립 절차하고 성립 요건을 구분하시라고. 이렇게 도시개발조합이 성립되면은 누가 조합이 될까요? 여러분 교재 250페이지 봅니다. 250페이지 보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설립인가 나와 있죠? 쭉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합의 구성, 제일 밑에 줄 보십시오. 조합원 등, 자, 지금도 줄 거죠. 제일 밑에 줄, 250페이지.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줄 거죠. 도시개발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토지 소유자 밑에 적으십시오. 토지 소유자 밑에 당연 조합원이죠. 당연 조합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조합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를 하되 미성년자는 조합이 될 수 없다. O 믿겠습니까? X잖아.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조합이 된다고 해서 미성년자도 포함이 된다. 결격 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쏘으면 안 되는 거야. 또 미성년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를 하되 미성년자 등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될 수 없다. X야. 당연히 조합이 무슨 미성년자 이런 결격 사유가 없다 이 말이야.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조합이 되는 거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중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하나의 조합이 된다. O 믿겠습니까? X라니까. 동의 여부 관계없이 결격 사유 관계없이 당연히 조합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당연 조합으로 기억하면은 다른 문구에 좀 안 쏘았으면 좋겠어. 알겠죠? 결격 사유도 없고 동의 여부도 따지지 않고 당연히 토지 소유자는 전부 조합이 되는 거라고. 오른쪽 겁니다. 읽어놔야 돼요. 조합원의 권리 여부 꼭 읽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 읽어드릴까? 기업본입니다.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견을 갖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나오겠네.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 도시개발구역의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럼 O 믿겠습니까? X잖아. 보유 토지 면적과 상관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보유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그럼 틀리게 되는 거잖아. 이런 건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읽어드리면 800페이지를 언제 읽어드리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임원에 관한 사항도 좀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임원에서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이 누구죠? 동그라미 1번에 보세요. 도시개발조합에는 다음에 임원을 둔다고 해서 임원이 딱 3개잖아. 조합장 1인, 이사, 감사에 임원을 주니까 도시개발조합 임원은 누구를 말하죠? 조합장, 이사, 감사를 임원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 다 읽어버리면은 진도 4개월에도 못 나간단 말이야. 이런 거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해봐요. 임원의 결격 사유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도시개발법에 결격 사유가 나오면은 조합원의 결격 사유입니까? 임원입니까? 임원에 관한 결격 사유만 있지 조합원에 관한 결격 사유는 없다 이 말이죠. 교재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혼자 공부할 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조합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시고 253페이지 보십시오. 253페이지 보면은 5번에 무엇이 나와 있죠? 조합 총회가 나와 있습니까?
총회는 모든 조합원이 참석하는 회의죠. 그래서 총회가 그 도시개발조합의 최고 의결 기구예요. 그러면은 그 총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될 수 있는 게 박스 안에 몇 개 있습니까? 11개가 나와 있다고, 11개. 11개가 나와 있는데, 그 총회 권한 일부를 대신 행하기 위해서 이제 조합원 숫자가 많으면은 뭘 만듭니까? 대의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자 넘겨봐요. 대의원의 별표입니다. 대의원의 별표. 대의원의 별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숫자가 몇인? 50인. 50인 이상 동그라미예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숫자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동그라미. 그러면 둘 수 있으니까 필수기구입니까? 임의기구입니까? 임의기구가 되는데 너무 중요해서 3번. 대의원회의 권한이 나와 있습니까?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에서 정관의 변경, 정관 동그라미. 정관 동그라미 작년에 나왔죠? 개발계획 수립 변경, 개발 동그라미. 조합 임원의 선임, 임원 동그라미. 환지계획 작성, 환지 동그라미. 조합의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 합병 동그라미, 해산 동그라미. 지금 동그라미 해드리는 것을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제외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총회 의결 사항 중에서 대의원회에서 대행을 할 수 없는 것을 동그라미 해드린 거야. 알겠죠?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에서 대행을 할 수 없는 것. 정관개발, 환지임원,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그렇게 보야 된다고. 정관개발, 환지임원,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 이게 작년에 통째로 한 문제. 한 줄씩 잘 들어가니까 문제풀이 할 때 있는 거 다 외우게 한다고.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 책장 넘깁니다. 256페이지 오세요. 256페이지 오세요. 256페이지 오셨습니까? 거기 잠깐 들을까요? 우리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 누구를 별도로 추가로 공부한 거죠? 조합을 별도로 공부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도시개발 조합은 알게 됐죠? 도시개발 구역입니까? 개발 구역입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입니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서 조합을 공부한 거예요. 조합은 도시개발 구역입니까? 개발 구역입니까? 사업 시행자입니까? 사업 시행자예요,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로서 도시개발 조합을 공부하신 거예요. 그럼 봐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는 조합이 절차상 설립됐어, 안 됐어? 도시개발 구역 지정하고 개발구역 수립을 동시에 하고 그 다음에 조합을 만들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하는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조합 설립이 안 된 거예요. 없는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죠? 그리고 시험 문제였다니까. 그러니까 이 흐름만 보셔도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잖아요. 외워서 얘기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절차를 반복적으로 자꾸 적어보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동시에 적어주잖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지정할 때 개발구역을 수립해서 고시합니다. 사업 시행자를 결정합니다. 결정된 시행자 실시구역 작성해서 인가를 받습니다. 실시구역 인가가 나면 공사에 들어갑니다. 실시구역 인가 후 몇 년? 2년 내에 공사 착수해야 돼. 실시구역 인가 고시가 있었는데도 2년 동안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시행자는 그냥 둡니까? 변경할 수 있습니까?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쭉쭉 나가는 거야. 당연히 처음 들으면 어렵죠. 여러 번 반복해서 익숙해지면 시험지 받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여러 번 반복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구역을 누가 작성하죠? 시행자가 작성하지. 누구의 인가 받죠?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 절차는 대부분 누가 주도합니까? 지정권자가 주도한단 말이에요. 교재 한번 보죠. 256페이지, 256페이지. 실시구역 작성과 부합성. 시행자는 동그라미. 시행자는 256페이지입니다. 자, 시행자는 동그라미.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출거점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하죠? 시행자. 이 경우가 어떤 경우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잖아.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줄 거죠? 그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줄 것이고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밑에다가 별도로 별표 하나 하세요. 너무 중요하잖아. 여보세요? 아까 개발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 18개죠. 그 중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에 추가로 포함할 수 있는 4개, 기수는 최단을 탄다 이었잖아요. 그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8개에 들어가지 않는 게 하나 있어. 뭐죠? 지구단위 계획이라니까. 지구단위 계획.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조례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은 개발계획에 포함됩니까? 실시계획에 포함됩니까? 실시계획. 그러니까 개발계획 18개를 암기하는 것보다 개발계획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거 하나, 지구단위 계획을 이용하는 게 좀 지혜로운 수험 준비 방법이잖아. 이런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될 지문이에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조례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계획에 포함됩니까? 실시계획입니까? 실시계획. 그러니까 법에 법률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시키려고 했으니까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은 포함되지 않잖아요. 다음 중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절차에서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정답이 지구단위 계획일 확률이 높다는 거지.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개발계획 줄 것이고 이 개발계획이 실시계획의 작성 기준이 되는 거죠. 묻겠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기준은 뭐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아까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들어 맞도록 수립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 기준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실시계획 수립 기준은 개발계획. 비교해서 이용해야 된다니까.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볼까요? 도시군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효가 나와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 시험 나온 거잖아. 작년에. 어렵죠. 읽어볼까요?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고시된 내용 중에서 국도교육급상 지구단위계획의 국도교육급상 도시군관리구로 결정이 될 사항은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이 고시장소를 본다. 이 경우 줄 것죠? 끝까지 종전에 도시군관리구로 결정된 사항 중에서 실시계획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실시계획이 고시된 내용대로 변경된 걸로 본다. 지금 줄 건 게 작년에 기출문제예요. 이게 작년에 이 조문이 시험에 나온 거죠. 그럼 들어볼까요? 어려워요. 그럼 들어볼까요? 설명드릴게요. 보게 되세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기 전에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됐어. 한번 봐요.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기 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됐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됐다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가 돼 있었어. 그때 도시군관리구로 무엇을 결정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면은 도시개발구역의 100번지 땅, 도시개발구역의 100번지 1,000제곱미터의 땅은 도시개발구역의 100번지 1,000제곱미터 땅은 자연 녹지지역으로 도시개발구역의 100번지 1,000제곱미터의 땅을 자연 녹지지역으로 지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어 있었어. 실시계획인가 하기 전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100번지 땅은 자연 녹지지역으로 도시군관리로 결정 고시되어 있었다고. 근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절차에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면서 도시개발구역의 100번지 땅을 도시개발구역의 100번지 땅 1,000제곱미터를 도시개발구역의 100번지 1,000제곱미터를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면서 아파트 고층 아파트 위주의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고시해버린 거예요. 그럼 한번 보세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기 전 종전에 100번지 땅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군관리구로 결정고시 되어 있었는데 도시개발사업절차에서 실시계획인가 고시하면서 100번지 1,000제곱미터를 3종 일반 주거로 고시해버리면은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내용하고 실시계획 인가고시 내용이 일치합니까? 저촉됩니까? 도시군관리계획정 결정 고시된 사항이 실시계획 인가 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실시계획 고시 내용에 저촉되잖아. 이럴 경우에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내용대로 변경등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기 전 100번지를 자연녹지적으로 결정 고시해 두었더라도 실시계획 인가 고시할 때 100번지를 3종 일반 주구지로 고시해버리면은 그 100번지는 실시계획이 고시된 대로 3종 일반 주구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걸 법조문이 이렇게 표현한 거야. 실시계획 인가 전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된 사항이 실시계획 고시 내용에 일치합니까? 저촉됩니까? 저촉되면은 그 도시군 관리구의 결정사항은 실시계획이 고시된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실시계획 고시하기 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100번지는 자연녹지지로 결정 고시를 해 두었더라도 나중에 도시개발사업절차에서 실시계획 인가 고시할 때 100번지를 3종 일반 주지로 고시해버리면은 100번지 땅은 법적으로 자연녹지지입니까? 실시계획이 고시된 내용대로 3종 일반 주지로 변경된 걸로 봅니까? 3종 일반 주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도시개발 사업절차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법적으로 셉니까? 실시계획 고시가 더 세요. 그렇지 않으면 신도시 만들 수가 없거든. 알겠죠? 네? 이걸 법조문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실시계획 인가 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이 실시계획에 저촉될 경우에는 네, 실시계획이 고시된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게 작년의 기출문제예요. 지나갈 때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예요. 오늘 진도고 수용 방식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수용 방식은 못 들어갔네요. 네, 다음 주에 260페이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부터 네, 진도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